자, 이번 시간은 86쪽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제 우리 자격증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받았고 이제 등록해서 개공이 됩시다 이거예요. 저 위에 등록의 개념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이라는 건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장부에 적어 올린다. 공적 장부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서 개공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이게 등록이에요. 밑에 성격도 몇 가지만 그냥 짚고 하면 돼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3으로 처벌된다 이거죠. 동그라미 2번은 아주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처벌되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인 요건은 아니지.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했어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법조문이니까 좀 읽어볼게요.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개설 등록을 꼭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업번.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 그럼 등록을 해주지 않겠지. 두 번째, 등록 신청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해주지 않아요.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등록해주지 않아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꼭 해준다. 자, 이걸 다 바꿔서 말하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으며 결격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했다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법적 요건을 다 갖추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요. 동네 왼수가 왔어. 등록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헤어진 남친이 왔어. 재수없어.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3번 일신 전속성은 등록은 그 자에게만, 그 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양도되어 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참고하시고 밑에 이제 2번 등록 신청자와 등록 관청 그 법조문은 참고하시고요. 밑에 본문 들어갈게요. 등록 신청자.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밑줄 잘 치세요. 일단 괄호 빼고 읽을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는 없다 이렇게 해서 강조한 거잖아요. 이 문장을 바꿔서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바꿔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첫 줄을 다시 읽을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근데 소공은 제외한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소공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와닿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하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제외한다. 아, 그러니까 소공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시험에 낼 때 그 괄호 안에 제외 이게 중요한데 이게 포함이라고 돼 있는지 제외라고 돼 있는지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외 포함 이러면 틀리는 거니까 이게 제외가 맞는지는 문장을 바꿔서 읽어보셔라. 즉 여기부터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왜? 소공은 지금 개공 밑에 직원인데 그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사무소 두 군데 걸치는 거고 두 군데 걸치는 거 법에서 금지하죠. 물건을 이렇게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 소속은 금지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밑줄 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소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X 이렇게 고를 줄 알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또 외국 법인도 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관청 가보죠. 우리가 시도지사 누구 했어? 시도지사는 특특광도 특시특도 여기가 시도지사고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자, 시작.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우리가 시, 군, 구 이렇게 얘기할 때 등록관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는 구가 없는 시를 말합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에 가고 구가 없으면 시청에 가고 읍이나 면단위는 군청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이럴 땐 시는 구가 없는 시,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인데 그 사람이 주소지가 어딘지는 상관없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예요. 정확히 외워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와 등록관청인데 뒷장에 주의 좀 읽어보게. 주의. 시도지사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도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고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 여기 안에는 특별시, 광역시는 안 들어간다는 거. 밑에 예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고. 광역시장은 시도지사라고. 등록관청이 아니라고. 주의하십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3번 보면 3번. 3번은 이제 법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강남구예요. 서울시 강남구인데 여기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었다. 저번에 우리 기초이론 할 때 했었죠, 이거. 주된 사무소 두었으면은 강남구에 우리 등록을 했을 거고 강남구는 뭐라고 부른다고? 등록관청. 정확하긴 이렇게 부르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시작.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둘 수 없다. 여기다가 1000개 깔아버리면 다른 계공들은 다 굶어 죽을 테니까 강남구 안엔 분사무소는 아예 둘 수 없다. 다른 계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초구 여기에 분사무소는 둘 수 있겠지. 몇 개만? 1개만. 자, 경기도 제가 군포시 살아요. 군포시라는 데 살아요. 여기에도 둘 수 있다? 몇 개만? 1개만. 자, 이런 식으로 강남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에 시군구별로 하나씩 다 둘 수 있는 걸 우린 분사무소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제 이 분사무소는 등록이란 걸 하지 않고 설치, 신고라는 걸 하는데 등록은 기둥, 신고는 가지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신고는 어디다 한다? 강남구에 한다. 서초구, 군포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한 회사니까 한 군데서 관리하자 이거죠. 물론 우리 사장 가면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자세히 배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런 건 전부 다 어디 난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라 하고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서초구, 군포시는 이 법인의 등록관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우리가 등록관청이라고 하자. 그다음 이제 이걸 우리 방금 뭘 봤어요?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다음 어디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걸 봤고 지금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 요건이라고도 해요. 등록 기준 또는 등록 요건이라는데 첫 줄에 그 뜻을 써드렸어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한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라 한다고. 그리고 그 밑줄 친 거 중요해요.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네. 앞으로 이 법이 대체로 통일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슨 기준 뜨면 대통령령을 찾아요. 근데 이게 공법에서는 주로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기준 뜨면 이 과목은 뭐야? 대통령령, 공법은 뭐? 국토부 장관 이렇게 풀어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우리가 중개사법이 앞에 있는 과목이야. 공법은 뒤에 있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기준 뜨면 앞에 있는 과목은 대통령령, 뒤에 있는 과목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풀어주신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무책임한 지문도 시험에 냅니다. 다만 여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바로 전에 배웠던 용어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일부 부동산 중개할 수 있죠. 조합원 대상으로 농지 중개할 수 있다고. 근데 그들이 중개를 할 때, 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 법상의 등록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법상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X.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중개하려면 이 법상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X.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가 등록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요건 배울 거고, 법인이 등록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요건 배우는 거고,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니까 잘 공부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 법조문은 참고하시고 밑에 내려갑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뭘 받아오시라? 실무교육. 우리 전 시간 배웠던 실무교육을 받아와라. 뭐도 포함되고 실무수습도 포함되고.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 이름 바꿔치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X.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뭐 이런 X. 예방교육 받아라.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실무교육 받아라. 자, 다음에 2번. 뭐 이것도 배웠죠. 폐업신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할 때는 면제. 공인중개사는 깔끔하네. 자, 뭘 받아와?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와라. 두 번째 갖출 요건은 뭘 갖춰와라?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와야 돼요. 저질러서 와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놓고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무소를 확보해와야 등록을 해줄 것이냐를 알려주는 거죠.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사무소를 확보한다. 저질러 와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안에 보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절차가 적혀 있는데, 이제 그 부동산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배울 내용이셔요. 내용인데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대요. 그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절차가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한다. 이렇게 건축물을 질게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시공해요. 다 지면 잘 지었는지 감리를 받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찾아가서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잘 지었네? 써도 돼. 이게 뭐예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을 받아요.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원칙.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 와야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뭐? 원칙. 원칙이라고요. 근데 예외가 있네, 예외. 예외는 뭐냐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게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받으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예외.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게 용어들이 많죠, 근데.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게 공법에 여러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법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거죠. 의미 다 비슷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률, 거기서는 준공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준공인가. 건축법, 사용승인. 그다음에 주택법, 사용검사. 이렇게 부른대요. 저도 겨우 외웠네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엉덩이, 궁둥이, 히프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사용 승인 하나만 익히면 돼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그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밑에 보충학습에 자세히 적어드렸는데 그 2011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돼요. 개발되면 건축물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요. 근데 건축물이 지어지는 속도는 다르단 말이죠. 앞서 지어진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물도 있어요.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건축물이 다 만들어지면 한꺼번에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건축물 대장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예전에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들은 사용 승인 받아 다 쓰는데 중개사무소를 못 두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 2011년에 만들었어요.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아직 건축물이 없어도 등록하게 해줄게 만든 거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법조문이. 왜냐하면 자 보세요.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등록하게 해줄게. 다만 사용 승인 받았으면 건축물에는 없어도 등록하게 해줄게. 뭐하러 그렇게 써? 그냥 차라리 한마디만 쓰면 되죠. 뭐가 돼 있으면 사용 승인만 되어 있으면 중개사무소 확보했을 때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 말을 뭐하러 씁니까? 이 말 차라리 없애버리고 이 말만 쓰면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어디까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 승인까지는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라면 건축물이랑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던가 차라리.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있는 거죠.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결국 1번의 두 번째 줄 무허가 건물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절차를 다 거친 건물에 돌아 무허가 건물에 등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되게 잘 나와요. 이게 가설 건축물이 모델하우스 같은 건데 모델하우스처럼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공법 시간에 배워요. 근데 가설 건축물에도 건축물이랑 있으니까 등록해 주세요 이럴까봐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건물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라도 사용 승인 받았거나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내볼게요.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런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 와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꿈이 뭐라고요? 꿈? 소유지. 우리 10층짜리 건물 지어서 1층에서 중개업하는 게 우리 가장 작은 꿈이잖아요.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뭐가 있어?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 기초이론 할 때.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를 한다고 그랬죠. 다시 가장 우리 꿈이 뭐? 소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사용대차. 그 다음 전세. 월세 없으니까. 또 임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뭘 확보해라? 사용권을 확보해라. 중개사무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등록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법인이에요. 법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저 밑에 먼저 양괄호 2번의 그 첫 줄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지역, 농업, 협동조합 같은 것들은 아래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저번에 했던 거예요.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건데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도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좋아요? 이런 회사를 미리 만들어 와라 이거죠. 법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법에 정해진 회사를 만들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 저번에 배웠죠.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한다고. 협동조합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확인증 받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자본금은 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아니요. 다시 할게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요건 맞나? 좋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등록 기준이 맞냐 이거지.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즘에 잘 나와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X.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저번에 했던 거죠.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는 그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불렀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경영진을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하고 여기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쓴다. 임원. 최소 4명의 임원이 필요하다라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혀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말이니까 시험에 안 물어봐요. 임원. 우리 이제 임원 또는 사원. 뭔지 알잖아요. 자, 1번 했고. 자, 두 번째 갑니다.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은요, 법의 14조에 7가지 업무가 적혀 있어요. 이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와야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 법인 만들어서 이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다른 업종을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요. 개인들이야 뭐 겸업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이거지. 근데 법인은 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걸 할 목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 법인은 개공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7가지를 법에 정해 줄 테니까 이걸 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와야만 등록을 해줄게. 이렇게 만든 거죠.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데 박스 안에 이제 첫 번째는 중개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가지가 쭉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에 가서 자세히 배워요. 배우는데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조에 정해진 업무는 아래 7가지와 같은데 아래 7가지 외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등록한 이후에도 7가지 업무만 해야 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7가지 외의 업무를 하다 적발되면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거예요. 경업 위반은 임등취예요. 경업 위반은 임등취. 저 밑에 제가 예를 들어 써드렸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은 5번에 박스 안에 5번이요. 5번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중개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택지 분양 대행은 없잖아요. 문제를 볼게요. 중개업과 택지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X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이면 등록할 수 있다. O. 할 수 없는데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고르는 거죠. 7가지가 뭔지를 결국 알아야 한다는 거지. 네. 여러분 법인 설립 등기하면요.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때는 이 회사,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종을 할 건지를 이렇게 적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법인 설립 등기하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예전엔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불렀어요.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열어보면 이따가 우리 절차에 배우는데 공무원이 이거 직접 떼서 확인해요. 그 등록한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여기를 열어보면은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그리고 상법상 어떤 회사이냐,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이 회사의 업종이 적혀 있는데 이 업종을 설립 목적이라고 해요. 설립 목적이라고 합니다. 업종은 우리 14조
14종에 정해진 7가지만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14조 원본이 들어있네요. 등록해 주는 거죠. 자, 됐고 이제 오른쪽에 3번.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 그 포함이라고 잘 나오니 것이 아니고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포함 아니란 거 조심하고요. 대표자 빼고 한 사람이면 그자는 공인중개사. 대표를 빼고 둘이면 둘 중에 하나면 되고 빼고 셋 하나면 되죠. 자, 그러니까 대표자를 빼고 1명, 2명, 3명이면 1명, 넷이면 둘, 5도 둘, 6도 둘, 4, 5, 6은 둘, 7, 시험에 7도 나왔어요. 7일 땐 셋, 8도 셋, 9도 셋. 좋아요? 그래서 밑에 다 적어드렸죠. 1, 2, 3은 1, 4, 5, 6은 2, 7, 8, 9는 3이다. 열이면 4시겠지. 연습해보세요. 199까지만. 예? 199까지만. 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대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4번 갑니다. 자, 실무교육. 대표자, 임원, 사원은 전원 다. 다음 분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전원 다 받아와야 됩니다. 다른 교육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원 다 받는다는 거.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따지지 말고 전원 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틀리는 거죠. 전원 다 받으라고. 3분의 1은 거기가 아니라고. 자, 5번은 중개사무소. 아까 배웠던 거. 똑같은 거. 건축물당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사용승인 받았으면 아직 건축물이 없어도 괜찮아. 무허가 건물 안 돼. 가설 건축물 안 돼.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이 요건 다 갖췄어요. 다 갖췄으면 등록 기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93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요건을 다 갖췄으니 이제 뭐 하셔야 돼? 등록을 신청하셔야죠. 등록을 신청해 보자. 어디에? 등록관청에. 자, 이때 이제 뭐 내야 되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겠죠. 등록 신청서 내고 또 어떤 구비 서류가 있겠느냐?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뭐 외국인만 내는 것도 있고 또 공짜 아니네요. 수수료도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자, 이걸 봅니다. 맨 위에 세 줄 제가 읽어볼게요. 밑줄 안 쳐도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5호 서식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여기를 두고자 하는 지역권을 시장, 구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신청하세요. 별거 아니죠. 이제 내는 거 안 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안 내도 되는 거. 첫 번째 뭐 낼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부는 낼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적혀 있죠.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이 받았잖아요. 받으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이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딴 사람인지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한다고. 물어봐. 시도지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땄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도 되는 거죠. 그 참고로 좀 알려드리면 97쪽 보세요. 97. 자, 97쪽 갖다 칠게요. 저 위에 보면 신청인 있죠. 지금 이게 등록 신청서잖아요. 등록 신청서 서식인데 그 신청인에 보면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내가 자격증을 어떤 시도에서 받았는지를 적게 돼 있어. 거기다가 서울특별시 이렇게 적게 돼 있다고요. 경기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군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 93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냈나 안 냈나? 안 낸다.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내고 싶은데. 확대 복사해서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전지다 복사해가지고 브로마이드처럼 쫙 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혹시 모르니까 갖고는 가보세요. 갖고 가보시고 자, 자격증 4번 X. 자, 두 번째 뭐 낼 필요 없어?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안내.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안내. 늘 내지 않아요.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늘 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등록한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한다. 공무원이 컴퓨터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내니까 낼 필요가 없다고. 자, 이제 내야 되는 거. 첫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걸 내는데 괄호 안 해도 알아야 돼요.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요 여부를 등록한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이때는 제출하지 않는다. 실제 이제 그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주관하는데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합니다. 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 있죠. 이런 데다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등록한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결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안 돼도 됩니다. 이거죠. 조건부로. 그때만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여권용 사진 이번에 28회 때 출제됐어요. 28회 때 여권용 사진. 그 작년까지는 반명함판 사진이었거든요. 반명함판 사진이었다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여권용 사진이 더 사진이 크죠. 큰 거 붙여준다는 거예요. 큰 거 붙여준다. 부담되게 우리 어떻게 뽀샵 처리 잘해야 되죠. 사진 언제 찍으라고 그랬죠? 봄에 예쁠 때. 여름 지나서 우리 시험 임박해 찍으면은 얼굴이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쁠 때 봄에 미리 찍어두자. 나중에 손님들이 몰라봐요. 가을에 찍으면 몰라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서를 확보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겠지. 건축물 대장은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안 내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했느냐. 그걸 확보했다는 증명서류. 임대차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런 거 내야 됩니다. 다만 사용 승인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을 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내는 건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래서 안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 밑에 3번 외국인이나 외국의 주된 영업소 등 법인이 내는 서류. 일단 외국인, 외국 법인이 내야 될 건 뭐냐면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야 된다. 결격 사유인지 여부는 공무원은 원래 신원조회를 해서 확인합니다. 신원조회. 근데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안 되니까 본인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라 이거예요. 내고 외국인만 내요. 내국인은 안 내고 외국인만 냅니다. 그다음 2번 외국 법인이 낼 거. 이것도 이미 정답으로 출제됐었는데 외국 법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안에서 대표자 정하고 대한민국 안에 꼭 영업소를 설치하라 이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 이거야. 누구는? 외국 법인만.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밑줄 잘 쳐놓으세요.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자, 우리 이제 내는 거 안 내는 거 다 봤어요. 이제 다 봤고 수수료는 박스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이런 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군구에 내는 거니까 지자체 조례. 그 다음에 97쪽을 잠시 참고하면 97쪽 등록 신청서 보이시죠? 처리 기간이 어디 적혀 있냐면 처리 기간은 항상 우측 상단부에 적혀 있어요. 처리 기간은 얼마? 7일 적혀 있네요. 그날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신청인 쭉 써내고 내가 종별이 법인 될 거냐 공인중개사 될 거냐 써내고 사무소도 써내시고 밑에 제출 서류 밑에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써내시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94쪽으로 오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서 내고 서류 내고 수수료 냈어요. 공무원은 놓고 가라고 그런다? 기다리라고 그런다? 놓고 가라고 그래야죠. 어떻게 7일 기다려요? 놓고 가야죠. 어디가 있으라고요? 개업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기초 일어날 때. 개업 준비하셔야지. 집에 가. 집에는 왜 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앞에 풍선도 달아야지. 그 다음에 케이크도 준비하고 개업 준비를 화려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 화려하게 하셔야 되고. 자, 개업 준비하는 동안 등록한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겠죠. 요건에 다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는 등록한청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무개, 법인인 개공 아무개라고 뭘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등록을 하고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 등록대장 하나 만들어요. 개공별로 만들어진 등록대장. 등록대장에 이 사람 인적사항을 쭉 기록하는 거죠. 등록을 했으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됐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등록한청은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뭘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7일 이겁니다.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알려준다. 나는 개공이 된 거지. 개공이 된 거고. 이때 이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요. 등록번호.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시군구에 등록관청에 뭘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증 설정. 앞으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다면 그 배상 책임이 있는데 내가 쉽게 손해배상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범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양거로 3번, 저 위에는 바꿔 지금. 밑에 양거로 3번을 보면은 보증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죠.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법이나 공제에 가입해서 공탁해야 되고 법인은 2억 이상,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돼요. 근데 보증 설정은 이 등록 전에는 가입이 안 돼요.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증 설정은 등록 번호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개공이 되어야만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등록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곧바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개공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너는 뭘 찾으러 올 테니 등록증을 찾으러 올 테니 그때 보증을 설정해서 와라. 그래야만 뭘 줄게? 등록증을 줄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의 설정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시작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한청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하면 뭘 준다? 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네. 자, 그 내용을 보자고요. 그래서 밑에 반가로 2번, 1번 중요합니다.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죠, 지금. 개설 등록을 했으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즉 보증 설정을 한 후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보증 설정은 시점이 중요하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맞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고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아요. 세 개 다 맞아요. 세 개 다 맞습니다.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맞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고 그냥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이러면 틀려요. 보증 설정을 그때 한다면 틀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X 등록 전엔 안 된다.
그래서 저 위에 색깔 처리 안에 들어있는 거 2번.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이 무슨 뜻이에요?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다, 아니라 아니다는 걸 잘 출시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도 이다,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도 아니라고.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이때 제출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제대로 잘 해놔야 돼.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O,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O, 업무 개시 전 O,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X,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다, 등록 요건이다, X,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X.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증 설정 신고했어. 이제 뭘 줘, 이제? 등록증. 자, 등록증.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바로 전 시간에 시도지사, 국토부령, 자격증 교부 그렇게 외웠잖아, 우리. 시도지사, 국토부령, 자격증 교부. 여기는 등록관청, 국토부령, 등록증 교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틀이 항상 똑같다고요.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등록관청, 등록증 교부. 이거 바뀌면 안 돼 또. 시도지사가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이 자격증 교부 이러면 안 된다고. 다시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등록관청, 등록증 교부 가운데는 다 국토부령에 따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국토부령에 따라서 등록증을 주는데 밑에 2번 국토부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번 28이 나왔던 지문인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직접시 교부해야 한다. 보증 설정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준다는 거지. 보증 설정 안 했으면 등록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말이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중요한데 다시 이렇게 내기도 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맞아요. 등록증을 줄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확인 안 되면 안 준다 이거지. 자, 등록증 교부 1번, 2번 다 중요하고요. 밑에 등록대장은 참고하시고 내 거 생활기록부 만든다는 거야.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면 돼요. 등록증 받고 액자 걸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다음 심화학습 할 때 할 건데 심화 이론할 때 이게 동그라미 2번은 3장에서 4장 배울 때 휴업 파트에서 이게 또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하면 그때는 다시 해드리면 이해될 거예요. 업무 개시.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한데 휴업 쪽에서 배울 거다. 협회 통보. 여기가 이제 등록 절차의 마지막 부분인데 읽어보죠.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부령에 따라서 협회에 통보하는데 자,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뭘 통보하라는 얘기잖아요. 2번 잘 알면 돼요.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이런 문장이 나오네. 등록관청은 매월 이것저것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라. 뭘 통보하는 얘기가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6개나 들어있네. 자, 등록증을 교부했다.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자, 등록관청이 시군구잖아요. 근데 협회는 계공들의 단체예요. 근데 우리 등록관청 안에 방금 등록증을 새로 받은 계공이 있어요. 우리 등록관청에서 계공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 그 사실을 협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새로 교부한 사실을 이달치를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이런 제도예요. 그렇군요.
근데 통보사항이 등록증 교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있다는 건데 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에요. 제가 사무소를 이전했다. 협회 모르잖아. 모르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았다. 모르지. 설치신고. 그다음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의 종료신고, 그다음 휴폐업 신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렇죠. 어떤 계공이 등록 취소 받았다는 사실 협회 모르고 업무 정지 받아 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등록증 교부 비추시고 등록증 교부 그다음에 2, 3, 4, 5 4개 묻고 2, 3, 4, 5 4개를 묶으시고 신고 해봐요. 뭐라고? 신고 5번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등록, 신고, 행정처분. 시작. 등록, 신고, 행정처분. 이러면 돼. 등신, 행정처분. 시작. 등신, 행정처분. 등록, 신고, 행정처분. 요즘에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짧게 내기도 해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도 맞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심지어 이렇게 내기도 해요.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여러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잘 익혀놔야 된다. 다시 등록관청은 등신 행정처분, 등록신고 행정처분,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 신고, 고용의 종료 신고, 그다음에 휴업 신고, 회업 신고 이런 것들 다 사장에서 배우는 것들이야. 한 바퀴 다 고르면 더 잘 돼. 더 잘 됩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을 등록관청은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국장에게 통보 이렇게 내는 적도 있고 X. 협회 통보.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종별 변경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고요.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재교부 이건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등록 절차를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다음에 99쪽에 등록증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록의 기타 나머지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등록의 기타 내용하고 결격 사유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